오늘 시장 그래도 저희가 오랜만에 빨간불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 줄 평 좀 이야기 들어보면서 대표님에게 시장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뭐 정말 오늘만 같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면에는 이제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굉장히 좀 부재했던 맞아요. 시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 2,700억 정도 넘게 현물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한 556억, 무엇보다도 선물에서 1조 2천억 가량의 많이 순매수를 해주고 사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제 좀 큰 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작년에 우리 그 작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연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 4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음봉 나온 다음 날 양봉이 나왔던 확률이 굉장히 다음 달, 높거든요. 그죠? 네. 네.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네, 그죠? 다음 연도. 그래서 올해가 음. 홀수해이기도 하고 음. 또 양봉에 만들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 스타트는 좋았다.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코스피 시가를 상승 출발하느냐 아니느냐. 하락 출발하느냐 첫날 그게 조금 그 또 데이터 확률적으로 중요하겠다. 양봉이 만들어지느냐 음봉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은 해줬어요. 그래서 올해 그동안 정말 작년에는 글로벌적으로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지만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밴드 때도 워낙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지 그쵸.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만큼 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정말 싸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환율에 대한 뭐 달러의 강세가 조금 누그러진다든지 원화의 이런 그 약세 흐름들 이런 게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좀 공격적인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우리 시장 계속 대응해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5이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 첫 번째 5이슈부터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3%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반도체 투톱 두 형님께서 오랜만에 기지개를 좀 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는 6% 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자, 이 이슈들 오늘 어떻게 풀어볼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미 증시가 사실 뭐 그렇게 좋지 좋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가 좋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대형주 단에서의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큰 섹터인 IT 섹터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어제 미국 증시 안 좋았던 흐름에서의 두드러진 모습을 두각을 보여줬던 종목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맞아요. 해줬고요. 매수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당연히 그 관련주로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부분이다 보니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ES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차세대 HBM4 관련한 개발을 좀 더 앞당겨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둘 다 상승해서 좋기는 한데 증권사의 시선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또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HBM 쪽에 관한 그런 트렌드들이 올해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기업 중에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우리 얘기는 계속 나오죠. 네. 뭐 삼성전자에서도 HBM 이제 뭐 퀄테스트 통과했다, 뭐 통과한다, 뭐 못했습니다. 했다가 못했다 해가지고 네. 지금
1분기에는 할 거야, 뭐 1월에는 할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다 보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갈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반도체 섹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를 사기보다는 약간 바스켓 형태로 좀 담아두는 아, 게 여러 가지를 네, 담아보자. 좋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향으로 HBM을 좀 생각한다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거를 조금 더 비중을 늘려주고요. 뭐 삼성전자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15% 정도 반도체를 담는다라면 뭐 소부장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구성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어려워 음,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ETF를 ETF. 사시는 것도 네. 괜찮은데 ETF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한미 반도체의 비중이 좀 크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 그 비중들 조정을 좀 잘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은 낙폭이 그동안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지금 뭐 12월 한 셋째 주부터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하면 결국은 IT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ISC라든지 뭐 PSK 홀딩스라든지 특히나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지금 방향을 좀 돌리는 그런 네.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부장 쪽에서도 일단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장비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뭐 가격적인 메리트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스켓으로 담아두는 게 뭔가 특정한 쪽만 사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올라갈 거기 올라갈 때문에 것이다. 네. 그런 관점으로 뭐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 그리고 국내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면 사실 IT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지수 측면에서요. 그죠? 그렇다면 올해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이 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IT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저점권에서 좀 사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투자자분들 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 건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도 HBM 쪽 사이클만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가? 반도체 전반을 봐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오늘 잠깐 반짝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오늘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영향을 섹터가 받았죠.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면 뭐 삼성전자는 아직 뭔가 방향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테크윙이라든지 뭐 ISC라든지 HBM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돌리고 있다라는 모습은 충분히 확인할 오늘도 수 막 있거든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장비 쪽이.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썩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뭐 사이클이 끝났다. 완전히 이제 뭐 정말 추운 겨울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터널은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요.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 올해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추정치 대비해서 밸류적으로 싼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추세적인 부분이 좀 맞아 떨어진다라면
충분히 공략하기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엔비디아 쪽으로 뉴스가 나왔던 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엔비디아도 좀 뛰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옆에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주문형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7년도에 3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수혜주들도 우리가 쭉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이제 뭐 ASIC 뭐 이렇게 주문형 반도체 생산하는 건데 브로드컴이 글로벌 1위 1위죠. 마켓 네, 쉐어를 맞아요. 가지고 있거든요. 6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시장이 저렇게 커진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뛰어들었다. 물론 엔비디아 잘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는 기업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브로드컴을 사는 게 오히려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물론 장비 쪽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도 볼 수 네.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에이직랜드라든지 너무나 근데 사실 많이 이 올라-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테마성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좀 그리고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변동성 큰 부분에서의 조금 접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팹리스 쪽도 뭐 국내 기업들 찾아보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저는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저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